합격률 수백만 분의 1이라는 경악스러운 난이도의 헌터 시험. 매년 시험 방식은 바뀌지만 평가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헌터의 자질이 있는가? 당연히 주인공 4인방이 가장 압도적인 자질을 가졌을 것 같지만 그들이 응시한 287기 시험에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터의 자질만 놓고 봤을 때 곤과 키르아의 점수는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포클이 주인공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테로 회장이 직접 짠 최종 시험 대진표에는 우리가 놓쳤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287기 최종 시험 대진표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종 시험 대진표 심사 기준. 아시다시피 최종 시험의 대진표는 회장인 네테로가 직접 짰습니다. 그의 아주 고약한 심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한 번이라도 이기면 합격하고 진 사람이 토너먼트를 계속 올라가는 구조였죠. 중요한 건 모든 인원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차별적이었다는 겁니다. 대전의 기회가 많을수록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네테로는 대진표는 지금까지 실시된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기회가 많고 낮을수록 적은 것이죠. 그렇다면 한조와 곤이 이론상 5번의 대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좋았고 기타라클과 레오리오가 2번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심사 기준은 극비라 정확히 말해줄 순 없지만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각각 신체 능력, 정신 능력, 그리고 인상이라고 합니다. 신체 능력과 정신 능력에서도 개개인의 차가 뚜렷하지만 최종 시험까지 남은 이상 크게 따질 건 없다고 하며 진정 중요한 건 인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인상을 일종의 헌터의 자질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앞선 면담을 통한 응시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점수를 매겨 대진표를 짰다고 합니다. 면담은 최종 시험 직전 네테로가 응시자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하며 이루어졌습니다. 1. 헌터가 된 이유는? 2. 응시자들 중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3. 응시자들 중 가장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저는 네테로가 이 질문을 통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응시자들의 인상, 존재감을 평가했다고 확신합니다. 1번 질문으로 헌터로서의 자질을 보고 2번과 3번 질문을 통해 타인에게 주는 영향력을 채점한 것이죠. 사실 당시 응시자들의 신체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미 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히소카와 이르미는 규격 외의 괴물들이었죠. 만약 네테로가 무력이나 단순 신체 정신 능력을 심사 기준에 높게 반영했다면 대진표의 최고 득점자는 당연히 이 2사람 차지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대진표는 전혀 다르게 짜였죠. 즉, 네테로 회장은 무력 측정을 끝냈습니다. 최종 시험까지 살아남은 이상 최소한의 스펙은 검증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헌터로서 주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가 라는 고차원적인 자질을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응시자들끼리의 상호평가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2번과 3번의 질문의 결과로 어떻게 점수화되었을까요? 베일에 쌓인 네테로의 채점 방식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나름의 기계적이고 공정한 분석 기준을 세웠습니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름이 한 번 불릴 때마다 무조건 1점 득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키르아가 포크를 하수라고 무시하며 지목한 것이나 보드로가 어린아이와는 안 싸운다며 곤과 키르아를 거론한 것까지 득점으로 봐야 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헌터 시험이라는 극한의 공간에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강렬한 각인을 남긴 존재감의 반증입니다. 평가의 주관이 섞이면 분석이 흔들리기 때문에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적 스코어로 도출해 봤습니다. 그럼 상호평가 점수를 고득점자부터 살펴보면 곤 히소카는 6점, 키르아는 4점, 크라피카는 2점, 포클 레오리오는 1점, 기타라클 보도로 한조는 0점입니다. 곤과 히소카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6번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이고 기타라클 보도로 한조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응시자들끼리의 평가와 네테로가 말한 헌터의 자질까지 합친 점수로 인해서 대진표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대진표를 이제 다시 봐봅시다. 대진표상 대전 기회가 많은 순으로 나열해보면 한조 고는 5번, 크라피카 히소카 포클은 4번, 키르아 보도로는 3번, 레오리오 기타라클은 2번입니다. 대진표가 최종 순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점수가 가장 많은 순위란 뜻이죠. 그럼 반대로 최종 점수에서 방금 계산한 응시자들끼리의 평가 점수를 뺀다면 자질 점수가 몇인지 알 수 있겠네요. 헌터의 자질 평가. 일단 전제해야 할 건 대전 기회가 동일하다면 같은 점수라고 추정하고 1등인 한조와 곤이 10점 만점이라는 전제로 계산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이건 오로지 계산 편의를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계산이 아님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등인 곤과 한조가 10점이라고 한다면 둘의 자질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곤은 응시생 평가에서 무려 6번 거론되며 6점을 얻었습니다. 그럼 종합 점수인 10점에서 6점을 빼면 4점이죠. 곤의 자질 점수는 4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 한조는 어떨까요? 그는 응시생 평가에서 이름이 0번 거론되어 0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곤과 함께 1등을 하면서 10점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그의 자질 점수가 10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네테로는 헌터로서의 자질이 주인공인 곤보다 한조가 월등히 높다고 평가한 것이죠. 다음은 대전 기회가 4번 주어진 크라피카, 히소카, 포클입니다. 이들은 1등인 10점보다 낮아야만 하기 때문에 최대 9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9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크라피카는 이름이 2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자질 점수가 7점입니다. 히소카는 6번 거론돼서 자질 점수가 3점이겠네요. 포클은 1번 거론돼서 자질 점수가 8점입니다. 이번에도 충격입니다. 포클이 크라피카보다 헌터로서 자질이 높은 겁니다. 다음은 대전 기회가 3번 주어진 키르아, 보도로입니다. 앞선 그룹보다 점수가 높을 수 없으니 이들의 최대 점수는 8점입니다. 이번에도 8점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죠. 키르아는 4번 이름이 거론되어 자질 점수가 4점이네요. 보도로는 0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자질 점수가 무려 8점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변이죠. 마지막은 기회가 2번 주어진 이르미와 레오리오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앞선 그룹들보다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낮은 그룹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점수가 동률일 필요가 없거든요. 둘이 점수가 다르더라도 최하위 2명이기에 대전의 기회는 똑같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론상 이들의 점수는 0점부터 7점이 됩니다. 네테로의 평가 기준이 참 신기하죠? 당연히 주인공들이 평가가 높아야 하는데 의외의 인물들의 점수가 더 높으니 말입니다. 특히나 신체 능력 같은 부분이 아니라 자질에서 주인공 4인방들이 달린다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들어보시면 네테로의 평가가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질 평가의 기준. 자질이란 뭔가요? 어떤 분야에 대해 타고난 능력, 소질 또는 성품의 바탕이라고 합니다. 즉, 헌터의 자질이란 헌터가 될 만한 소질이 있느냐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터는 미지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지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죠. 발굴, 미식 재료, 보물, 환수 등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서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즉, 헌터로서의 자질은 이런 미지에 대한 열망이 얼만큼 강하냐로 평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 4인방의 열망은 낮았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겁니다. 한조는 닌자의 설하는 환상의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헌터가 되고자 했습니다. 일종의 트레저 헌터라고 봐야 할까요? 미지를 쫓는 헌터로서 자질이 충분해 보입니다. 한조는 계승전에서도 등장하는데 단순히 크라피카의 의뢰뿐만 아니라 닌자에서도 암흑 대륙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블랙 웨일호에 탑승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관련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죠. 포클은 미확인 생물을 찾아내는 환수 헌터가 되고자 합니다. 어떤 환수를 찾아내려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역시 미지를 쫓는 헌터로서의 자질이 훌륭합니다. 보도로는 헌터가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클과 함께 자질 점수가 8점이었죠. 그 역시 미지의 무언가를 쫓기 위해 헌터가 된 것이 분명할 겁니다. 이제 주인공 4인방을 살펴볼까요? 곤이 헌터가 된 이유는 아버지인 진을 찾기 위해서였죠. 이건 미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진이 수수께끼 그 자체이긴 하지만 헌터의 자질이 물씬 느껴지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곤이 어떤 계열의 헌터가 되려고 하는지 짐작도 되지 않죠.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4점을 기록한 게 아닐까 하네요.
반면 크라피카는 7점이라는 나름 준수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라피카에겐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족의 복수를 위해 환영여단을 잡기 위한 블랙리스트 헌터를 지망했죠. 물론 범죄자를 쫓는 것이 미지인가 싶을 수 있지만 블랙리스트 헌터는 엄연히 헌터의 계열 중 하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에 미지 자체를 쫓는 앞의 인물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확실히 헌터를 지망하는 크라피카에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라 생각되네요. 반면 레오리오가 헌터가 되려고 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지와는 거리가 먼 가치이죠. 그래서 아주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레오리오가 돈을 추구한 이유는 어린 시절 자신의 친구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치료비 따위는 받지 않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였죠.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하기 위해 헌터가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레오리오는 치들과 같은 난침병 헌터가 될 수도 있고 치료와 관련된 헌터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네테로가 이런 레오리오의 진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점수가 갈릴 수 있어요. 레오리오의 자질 점수는 이론상 0점부터 6점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레오리오보다 등수가 높은 키르아의 종합점수 8점보다는 낮아야 하고 응시생 평가에서 한 번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네테로가 레오리오의 진의를 알고 그의 자질을 높게 평가했다면 6점까지 기록할 수도 있고 진의를 알지 못해 돈만 추구하는 인물로 평가했다면 최악의 경우 0점을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어쨌든 종합점수에선 여전히 꼴찌라는 건 변함이 없겠지만요. 마지막은 키라입니다. 키라의 자질 점수는 공과 같은 4점이었습니다. 키라가 저득점을 한 이유는 명확하죠. 헌터가 되어 무언가를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키라가 헌터 시험을 본 이유가 뭐였나요? 그냥 심심풀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레오리오 같이 최소한의 헌터가 되고 싶다는 열망도 없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질 점수에서 0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키르아는 4점이었죠. 네테로는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키르아에게서 본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키르아는 헌터로서 훌륭히 성장했고 그리드 아일랜드와 키메란트 편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히소카입니다. 히소카의 자질 점수는 3점으로 최하위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역시 헌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었고 그저 편리함 때문에 헌터가 되고자 한 인물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서라는데 이건 미지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죠. 추구하는 미지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지망하는 헌터 계열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헌터협회는 선악을 따지지 않기에 히소카나 이르미 같은 인물도 합격시켜버립니다. 애초에 헌터 시험 자체가 암흑대륙 탐사에 필요한 인원을 뽑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선악은 평가의 잣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히소카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이유가 자신이 추구하는 미지와 관련이 있거나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서 특정 헌터 계열을 추구했다면 지금보다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곤이나 한조보다 총점이 높아 대진표에서 1등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소카는 그딴 것엔 관심이 없기에 낮은 자질 점수를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은 이르미입니다. 이르미의 이론상 자질 점수는 1점에서 7점입니다. 레오리오와 동점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보적인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득점의 이유는 히소카와 동일합니다. 이르미 역시 다음 의뢰 때문에 헌터 자격이 필요해서 지원한 것이지 헌터가 되어서 미지를 쫓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죠. 히소카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라서 이르미도 히소카와 동일한 점수인 3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르미의 종합 점수는 3점이고 독보적 꼴찌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자, 이것이 최종 대진표와 점수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네테로의 기준이 상당히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시험 당시 응시자들의 완성도를 평가한 단면일 뿐입니다. 네테로 회장의 계산기에는 그들이 품은 무한한 잠재력까지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점수가 캐릭터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는 일단 어떻게든 진과 만났기 때문에 원래 목표는 이뤘습니다. 또한 고는 이미 어엿한 헌터죠. 이제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새로운 미지를 쫓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미지를 쫓아 암흑대륙으로 향하게 되겠죠. 헌터 시험 때보다 훨씬 커진 헌터의 자질을 가지고서요. 그런데 이런 최종 시험 대진표와 별개로 헌터 시험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들이 존재합니다. 보도로 씨, 들리십니까?
풀리지 않은 떡밥은 두 가지입니다. 1. 히소카가 보도로에게 한 말. 2. 키르아가 보도로를 살해한 이유. 1번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사실 보도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맥거핀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쉰 떡밥 먹는 우리들이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히소카는 크라피카에게도 동일하게 대전 중 귓속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크라피카 때는 히소카가 기권을 했지만 보도로 때는 보도로가 기권을 한 차이가 있습니다. 크라피카에겐 거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가 스스로 기권을 한 것은 일종의 팀웍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크라피카는 이미 히소카의 장난감 후보였죠. 헌터가 되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면 히소카는 기꺼이 도와주고 협력할 겁니다. 하지만 보도로는 다릅니다. 그는 히소카의 장난감 후보가 아니었죠. 그렇다면 굳이 키워서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도로는 이미 노인네였으니까요. 하지만 룰 때문에 보도로는 죽일 수 없고 그 스스로 기권하겠다고 말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의 의지도 꽤나 강해 보였기에 히소카의 단순한 협박이나 회유로 기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보도로가 기권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체념과 절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보도로는 무도가입니다. 그 역시 평생 자신을 단련하고 수련하며 강함을 추구했을 테죠. 그러나 히소카라는 엄청난 인물과 만나 압도적으로 당하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히소카는 귓속말로 보도로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롱을 날린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절망에 빠진 보도로가 기권을 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 레오리오와 대전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전 보도로가 기권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절망에 빠졌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보도로는 키르아에게 살해당해서 진실은 영영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키르아는 왜 보도로를 죽인 걸까요? 보도로좌를 죽인 이유. 당시 상황을 보면 키르아는 이르미의 가스라이팅에 멘탈이 탈탈 털린 상태였습니다. 머리에 박힌 침이 계속 자극을 했을 것이고 결국 스스로 곤을 버리는 선택을 하며 자괴감이 극에 달했겠죠. 크라피카가 제시한 대로 키르아가 조작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키르아에겐 이르미의 침이 박혀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키르아를 터치하기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의견이죠. 그러나 쟁쟁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시험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내내 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합에 개입해선 안 되지만 이르미 역시 함부로 자신의 능력을 노출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보다는 이르미의 암시와 가스라이팅으로 키르아가 스스로 벌인 행동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미는 키르아에게 넌 친구를 사귈 자격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헌터 시험도 필요하면 자신이 지시하겠다며 지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르미는 키르아에게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말고 탈락하라고 주문한 것이죠. 키르아는 모든 상황이 진절머리가 났을 겁니다. 어차피 자신의 탈락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르미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의 시합까지 기다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탈락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키르아는 그나마 인연이 있던 레오리오가 아닌 보도로를 죽이고 스스로 실격하면서 빠르게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 불쌍한 보도로좌는 노년에 꽃을 피나 했지만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웬 꼬맹이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추모해주는 이는 없고 인물들은 키르아를 옹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아주 불쌍한 보도로좌. 우리라도 보도로를 기억해 줍시다. Rest in peace, 보도로. 오늘은 이렇게 헌터 시험 대진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헌터와 암흑대륙의 설정은 극초반부터 확실히 정해져 있던 것 같네요. 선거편이 끝날 때까지 암흑대륙 얘기하고 싶었던 걸 어떻게 참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참는 중이라는 거죠. 토에라 일가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